22살 99년생 사실 저희 딸보다 어린 청년인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단둘이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두 식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2020년 9월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네.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뇌출혈로 쓰러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병원은 잘 돼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잘 돼가 있지만 그게 또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입원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실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입원비를 중간 정산을 하라고 계속.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감당이 불감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중간 정산을 삼촌이 한번 해줍니다. 네.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이제 치료비가 밀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켰고 퇴원시켰는 날이 이제 올해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4월 23일 날 4월 돌아오는데 네. 4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간병을 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5월 1일부터 간병을 그만두어요. 네.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간병을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방치할 정도. 아버지 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뇌출혈을 쓰러지시고 네. 온몸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지내셨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 삽입된 호스로 이제 영양분들을 이제 투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대소변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린 아들의 몫이었다고 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태어난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치료식을 사실은 하루에 3번 정도는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총 10개의 치료식만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요. 아예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방에 가지도 않았고 뭐 치료식이든 뭐든 아무것도 일절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아버지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의 체중이요. 키 166cm에 39kg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는 아픈 아버지를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사실 보통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보통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니라 내가 간병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외출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기치사죄가 돼요. 네.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아이를 집에 있는데 바깥에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이틀 3일 있다가 돌아오니까 아이가 안 죽어 있으니까 네. 또 아이에게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좀 케어를 했다가 또 한 2, 3일 나갔다가 그런 사정에서 돌아오면 대부분 다 이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데 이 아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하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아버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뒤척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주신 대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도 애써 이렇게 외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이 지워지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치료하는 거를 그만두게끔 했다. 그게 나의 의지였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난 8월에 1심 재판부가 아들 A씨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내가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러한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다라고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피고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어쨌든 피해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또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가족으로서 겪어봤지만 뇌출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기약이 없잖아요. 네. 간병에. 네. 그 기약 없는 간병의 부담을 홀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양형 참작 사유로 설치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